저는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연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조건을 올리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저보다 잘난 남자는 저를 거절할 거라 포기하고 조금씩 부족한 사람을 간간히 만나게 되는데 애정결핍 자아가 올라와서 억지를 부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헤어져 버립니다. 최근에는 연하 남친을 만났는데 의견이 다르거나 무뚝뚝하게 대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헤어지자고 해버렸습니다. 나이를 먹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아 시간만 가는 것 같아 미래가 걱정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 가세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창조주, 전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그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이 꾸는 꿈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내 몸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혈액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고, 머리카락도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호흡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태양도 달도 우주 삼라만상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의 현실이라든가 태아 때 내 삶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을 깊은 체면을 걸어서 무의식에 들어가야지만 보이거든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과거도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우주 삼라만상도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역시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무의식 속에 창조주가 설계한 대로 미래가 흘러가요. 물론 두뇌 표면의식은 내가 한다고 저서까지 믿고 있지만 두뇌 표면의식이 인식하는 현실은 바로 무의식 속의 가상현실입니다. 무의식 속의 자아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우리는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남자한테 버림받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이 사연, 이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 무의식 속에 누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남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갈까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여자, 아이가 들어있으면 그 여자아이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현실이 펼쳐져요. 제가 어제 카페에 글을 이 강연에 참석하기 전에 읽어보시라고 좀 늦게 올렸는데요. 모든 현실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펼쳐집니다. 나가 없으면 어떤 현실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나가 사라지면 우주라는 현실이 싹 사라져요. 나가 생기면 우주라는 현실이 생기고,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우주라는 현실을 창조하는데, 이 경우에는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한테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 생각이 형성화돼서 나타나는 게, 즉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버림받은 여자아이의 두려움을 느껴줘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창조하는 현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껴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두려움을 느껴준다. 수치심을 느껴준다. 열등감을 느껴준다. 느껴주면 풀려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거울 앞에서 몇 년 동안 해도 영 풀려나지 않는가? 오늘 그걸 꼭 알고 가세요. 현실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면 텅 빈 마음이 돼버리죠. 그죠? 현실이 가짜다 라는 걸 확실히 알면 내 몸도 가짜다. 나도 가짜다. 상대도 가짜다.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리죠. 텅 빈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지면 두려움을 억누르는 나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고 두려운 현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이 가짜라는 것을 노력 어떻게 하려면 현실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펼쳐지는 홀로그램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빛으로 된 빛의 움직임, 즉 홀로그램이에요. 내 몸도, 상대도, 건물도, 하늘도, 땅도, 우주 삼라만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떠오르는 빛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면 텅 빈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탁 떠오르죠. 또 우주를 떠올려도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텅 빈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내가 오래전에 다녔던 학교를 떠올려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학교가 떠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텅 빈 마음속에서 홀로그램 이미지가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홀로그램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홀로그램들은 나와 나가 있어야만 현실이 생긴다고 그랬죠.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일제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쫙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나는 강연장에 들어온다. 지금 들어온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가 강연장에 들어오는 현실이 쫙 내 눈앞에 펼쳐져. 왜? 나라는 홀로그램과 강연장이라는 홀로그램과 사람들이라는 홀로그램과 세상이라는 홀로그램, 이 모든 홀로그램들이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일제히 펼쳐져요. 그 홀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카페 글에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죠. 내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거실 바닥에 커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커피를 흘렸다. 거실 바닥에 커피를 흘렸다. 이 생각을 나와 동시 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나는 커피를 거실 바닥에 흘렸어요. 그런데 나는 커피를 흘렸다라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하는데 그러면 거실 바닥은 흘림을 당한 거죠. 그죠? 나는 흘리고 거실 바닥은 흘림을 당했어요. 근데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임과 동시에 내 몸이 아닌 홀로그램들이 일제히 내 몸에 짝을 맞춰서 움직여져요. 왜? 나 자신이 홀로그램 몸을 붙들고 홀로그램 우주 속에 홀로그램 현실 속에 들어온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에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멀리서 지켜보는 창조주가 홀로그램들을 일제히 움직여줘요.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그 예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확신이 가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연인을 안아준다. 연인을 안아준다. 내가 연인, 내 몸이라는 홀로그램은 안아주는 움직임을 연출하죠. 그죠? 나는 연인을 안아준다. 그럼 연인은 나에 의해서 안아지죠. 그럼 내가 연인을 안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하면 연인이 나한테 안아지는 홀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펼쳐져요. 또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하면 내 몸은 밥을 먹는다는 움직임을 연출함과 동시에 내 몸이 아닌 밥과 수저 어떤 나가 아닌 그 홀로그램들도 일제히 내 몸의 움직임과 짝을 맞춰서 움직여져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게 있나?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 몸은 난 가난하다는 생각대로 움직임을 연출해줘요. 가난하게 살아가요.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 몸이 아닌 세상이라는 홀로그램은 내가 가난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세상을 만들어줘요. 가난하게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부자들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나는 뺏긴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하면 난 뺏기죠. 내 몸은 뺏기는 움직임을 연출해요. 그러면 나가 아닌 우주 속에서는 뺏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뺏어줘요. 자동으로. 나와 동시하는 생각에 짝을 맞춰서 우주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의 움직임에 짝을 맞춰주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홀로그램을 갖고 홀로그램 우주 속에 들어온 근원의 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다 짝을 맞춰준 거예요. 우주 속에 들어온 나의 움직임에 저 멀리서 지켜보는 창조주가 우주 전체를 움직여서 짝을 맞춰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확실하게 알면 나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건드리지 않게 돼. 다 해주니까.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에 짝을 맞춰서 우주가 다 해주니까. 창조주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건드리지 않게 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떨어졌다. 그럼 난 돈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돈이 떨어진 그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져. 내 몸은 돈이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내가 돈이 떨어지면 난 덜덜 떨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나가 아닌 세상은 내가 돈이 떨어져서 덜덜 떠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내가 그때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두려움을 느껴주면 어떨까요?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움이 풀려나면서
그 두려운 상황은 매듭지어지고 두렵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 다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끼어들어서 내 생각에 끼어들면 나와 짝을 맞춰서 움직이는 우주 전체는 나와 짝을 맞춰서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우주 속에 들어온 나는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에 나와 나가 아닌 우주가 짝을 맞춰서 짝이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는데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고 창조주를 외면해버려요. 나는 돈이 떨어졌다. 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돈이 떨어졌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럼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때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운 상황은 매듭지어지는데 그걸 내가 몸을 나라고 착각해서 두려움을 억눌러 버리면 그건 내가 끼어든 거죠. 두려움을 그냥 느껴주면 두려움이 풀리는데 두려움을 내가 억눌러 버리면 그 상황 전체가 억눌려 버려요. 무시에. 그 무시에 억눌려 버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 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핵심은 나 자신이 홀로그램 우주를 만들어 놓고 홀로그램 나를 또 추가해서 홀로그램 우주에 들어온 창조주 자신이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경험을 한다면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 내 생각에 끼어들지 않고 내 생각에 끼어들지 않으면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나와 우주가 짝을 맞춰서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억눌려 있는데 그 두려움을 느껴주려면 아,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나와 나가 아닌 홀로그램이 서로 짝을 맞춰서 돌아가는 가상현실이구나. 내 몸도 상대의 몸도 세상도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짝을 맞춰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구나. 그걸 알면 내가 살아있죠. 나가 살아있잖아요. 나는 홀로그램이 돼버리니까. 창조주가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게 하잖아요. 창조주가 움직여주는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나는 텅 빈 마음 되잖아요. 그러면 텅 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움은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몸을 붙들고 두려움을 계속 느껴줘야 돼요. 몸을 붙들고 두려움을 느껴주면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풀려날까요? 몸을 붙들고 있으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자아가 두려움을 느껴주게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억눌러 놓고 느껴주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 살아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가짜인 걸 확실히 알면 텅 빈 마음으로 느껴주게 돼. 텅 빈 마음이 되면 억누르는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와
우주, 나와 나가 아닌 이 홀로그램들을 창조주가 다 움직여주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좀 더 창피하거나 뭐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예. 네, 요즘 저는 겨울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몸을 동일시하고 명상을 한 듯해요. 더 많이 괴롭고 이게 주파수가 더 낮아져서 계속해서 기존에 이제 가족들한테 계속 버림받는 현실을 창조했는데 이제 심지어 남편에 의해서 아이한테까지도 아이도 굉장히 무시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하는데 제 질문은 명상 시에 몸을 벗어나서 느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몸을 벗어나서 제가 느껴주는 건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지금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뭐 사라진다거나 빛을 본다거나 하는 건 예전 영성책에서 봤던 삼매의 경지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계속 주파수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감정 느껴주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느껴져도 계속해서 억울하고 불쌍하고 힘든 감정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예.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으로 창조된 형상화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산 게 수천 년 되잖아요.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끝없는 반복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게 체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울 명상할 때 나는 거울 앞에서 거울 명상하기 위해 방 안에 앉아 있다. 나는 방 안에서 거울 명상하기 위해 방 안에 앉아 있다. 이 생각을 나와 동시하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거울 명상 안 할 거냐. 그 생각이 형상화돼서 내 눈앞에 펼쳐진 거냐.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나는 지금 밖에 있는데 1시간 뒤에 집에 가서 거실 앞에서 거울 명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미래, 1시간 뒤에 그 미래 현실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생각으로만 떠오르지. 근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미래, 생각으로 존재하던 현실이 실제로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생각이 형성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 나는 1시간 뒤 집에 돌아가서 거실에서 거울 명상을 해야지. 이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그 생각이 1시간 뒤에 형상화돼서 물질화된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죠. 그렇다면 형상화된 가짜 현실. 1시간 뒤에 그 현실이라는 것은 형상화된 현실이라는 가짜잖아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형상화된 것은 가짜라는 걸 폰이 아시겠죠? 1시간 뒤에 내가 거실에서 거울 명상을 한다는 이 물질화된 현실은 1시간 뒤에는 생생한 물질화된 현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엔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잖아요. 그죠? 그런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진짜 생생한 물질화된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내 몸도 1시간 뒤에 내 몸은 없잖아요. 근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내 몸도 만져지고 거실도 만져지고 거울도 보이고 그러니까 다 가짜인데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와 동시하는 생각은 시간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1시간 뒤에 현실, 2시간 뒤에 현실, 3시간 뒤에 현실 이걸 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나와 동시하는 생각을 바꾸면 1시간 뒤에 거울 명상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 1시간 뒤에는 세탁을 하고 2시간 뒤에 거울 명상을 해야겠다. 그럼 생각을 바꾸면 나와 동시하는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동시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네. 나는 화목한 가족 속에 있다라고 계속 제가 저와 동일시를 반복해서 하면은 그 현실이 펼쳐지게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를 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현실이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괴로운 생각은 누가 피어오르게 하는 건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원치 않는 나라는 자아가 네. 그 원치 않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형성화시키는 거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그 자아를 내가 과거에 아니면 조상 때 무의식에 억눌러 놓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이 원치 않는 현실로 계속 펼쳐져서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나의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 아픔을 내가 느껴줘서 풀어주면 그 자아가 풀려나고 그럼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자유롭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송한데 네.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몸을 벗어나서 느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내가 느낌으로 알게 되죠. 거울 명상할 때도 내가 몸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는 내가 벗어났으면 텅 빈 마음이 되죠. 고요하고 텅 비어있고 거울 속에 나가 아닌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평면으로 보여요. 왜? 가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평면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고요한 상태에서 그 아픈 감정도 느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고요한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서 느껴지면 텅 빈 마음이 내가 돼버리면 몸으로 된 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억누르는 몸으로 된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텅 빈 마음 속에서 느껴주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네, 고요하지만 힘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텅 빈 마음이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응어리진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텅 빈 마음이 된 상태에서 응어리진 감정을 내가 끌어내서 느껴줄수록 더 빨리 사라져.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공포스러운 꿈을 꿀 때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리죠. 하지만 생생하게. 그 공포를 잠에서 깨어나서 되돌아보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공포스러운 꿈은 또 꾸게 되죠. 그러니까 텅 비어버렸다고 해서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그걸 느껴줘야 돼. 텅 빈 마음 상태에서. 물론 반복되면 계속 이거 꿈이었구나 가짜였구나 하고 계속 자학하고서 되돌아오면 사라지지만 더 빨리 공포를 도와주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 꿈을 꾸은 것은 이러한 공포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고 텅 빈 마음 상태에서 되돌아오면 공포가 풀려나고 그러면 공포스러운 꿈을 꾸지 않게 되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내가 텅 빈 마음이 된 상태에서 두려움, 공포, 수치심, 열등감, 무력감 이런 걸 느껴주면 현실이 가짜는 걸 알고서 느껴주는 얘기예요. 가짜는 걸 알고 느껴지면 억누르는 몸으로 된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껴주면 사라져요. 물론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도 사라지는데 더 빨리 사라지게 하려면 텅 빈 마음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불러내서 느껴주면 더 사라져요. 물론 그냥 해도 사라지죠. 왜냐하면 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내가 거울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나가 없어졌는데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붙어 있겠어요?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데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예. 또 이거 저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 선생님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선생님 강연 듣고 또 한 원장님 거울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매일매일 이제 거울 명상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명상하며 무의식을 정화하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거든요. 네. 오늘 퇴원하고 이제 퇴원하고 바로 집에 들렸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나의 현실로 이루어져서 형상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아 왜 나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여기 와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고 또 거울 명상을 할래도 이제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뭐 소리내어 말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이제 거울 같은 거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그냥 거울을 보며 명상하면 이제 약기운 때문에 이렇게 보다 졸기만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느낀 거는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 제가 무슨 생각을 동일시했길래 내 안 어떤 아이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안에서 한 8일 동안 입원해서 느끼는 것은 아니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어쨌든 병원에 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저를 이렇게 버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버림받는 상황을 느껴줘야 되냐 그래서 그 병원 입원도 준비 없이 그냥 경험 없이 들어가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뭐 하나 갖다 달라 그래도 막 엄청 그냥 정말 짜증내면서 솔직히 오늘 퇴원할 때도 그냥 저 혼자 입원도 제가 했고 퇴원도 혼자 저 혼자 알아서 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족들을 케어를 했었음에도 그래서 아 이거는 나 버림받은 거를 좀 더 느껴주라는 이런 현실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그 명상하면서도 제가 아, 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계속 그거를 이제 명상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해서 어떤 부분 그게 똑같아요. 답은 다 똑같아요. 뭐냐? 지금 현실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근원적인 이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겉도는 거예요. 현실이 가짜라는 걸 알면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그런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가족들한테 지금 투사하시잖아요. 그죠? 가족들한테 버림받았다. 가족들이 원망스럽죠. 투사하잖아요.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내 몸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가족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으면 두려움이 너무 억눌려 있으면 대상포진이 되고 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무슨 질문이었죠?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길래 이런 그 대상포진에 걸린 이런 현실이 나타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두뇌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가짜구나. 그거 하나만 알면 그거 하나만 똑 부러지게 알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가짜구나. 현실 다 가짜구나. 그럼 나도 가짜구나. 그러면 가짜 현실을 볼 때 오는 두려움도 가짜구나.
수치심도 가짜구나. 그럼 텅 빈 마음속에서 그 응어리진 감정만 느껴지면 그냥 사라지는구나. 그럼 선생님 제가 아프고 뭐 이런 것도 병도 다 가짜구나. 그렇죠. 그건 가짜인데 그건 과거에 이미 내가 그 불교로 말하면 그 업보를 쌓아놓은 거예요. 과거에 그걸 자꾸 쌓아놓은 거야. 조상 때부터 계속. 그러면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조상들이든 나든 뭐 했든 조상도 나니까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그 많이 응어리진 감정 쌓아서 몸에 엉겨놓아서 물질화 시켜서 유전자를 통해서 나한테 대물림 해줬으니까 내가 조건 실건 그걸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실이 가짜인 걸 알더라도 알면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그걸 느껴주기 때문에 쉽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풀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느껴주더라도 완전한 텅 빈 마음이 아니죠. 왜냐면 그게 다 없어서야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텅 빈 마음. 그렇죠. 버려진 두려움을 느껴주고. 예. 그러니까 현실이 가짜라는 걸 가짜. 현실이 가짜라는 걸 오늘 강연에서 확실하게 터득을 하시고 가시라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카페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심하게 아픈 거는 걸면서 하면서 심하게 아픈 거는 그게 다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아프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막 기혈이 다 막혔는데 그 막힌 기혈을 뚫고서 빠져나가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지난 보름 동안 난생 처음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오한이 났었는데 그게 열도 안 나는데 웬 오한이 이렇게 계속 나는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개운한 거예요. 이게 다 치유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제가 이제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났을 때 거의 이제 취재진하고 같이 이제 취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저 혼자 딱 달랑 남았는데 그때 쫄병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한번 그 막판에 오한이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때도 그런데 며칠 만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하게.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오한 속에서 그 할머니가 그때 한 3년 동안 누워 계실 때도 이런 아픔을 다 겪었겠구나. 또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어머니도 또 이런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메일 그 사연을 읽을 때마다 그거보다 뭐 더 심한 사례도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느껴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장기간 쌓일 수가 있죠. 이게 다 이제 다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풀려나가면 그만큼 내가 더 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팠던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